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새롭게 힘을 내고 있는 도내 각 시군에서 현장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나무길로 유명한 아산 곡교천에서 특집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고 불법 현수막 훼손 행위로 처벌받게 된 남성의 사연 등 준비한 내용 전해드린 뒤 잠시 후 오세현 아산시장을 모시고 지역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각급 학교들은 수능 시험장에 대한 방역 작업에 들어갔고 교육당국은 학원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가운데 수능 시험 어떻게 치러지는지 류재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일주일간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을 통해 수업이 진행됩니다. 시험장으로 사용될 교실들은 1차 방역 작업이 한창이고 수능 하루 전인 17일에 2차 방역이 실시됩니다. 수능 시험장엔 최대 24명만 입실하며 마스크 착용이 필수고 일반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비말 차단을 위해 도입됐던 칸막이의 경우 올해는 시험 시간엔 설치되지 않고 점심 시간에만 설치됩니다. 좀 익숙한 교재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들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불안과 초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려 노력을 하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학교와 함께 학원가와 교습소, 스터디 카페 등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좌석 띄우기와 실내 소독 여부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소독 환기대장 그리고 직원, 학생 발열 체크하는 명부 있으시면 저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학원들 역시 학교와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이 권유됐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은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주변에 있는 책상 위라든지 손잡이를 1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고 환기는 하루에 한 3회 정도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당일 발열이 있는 학생의 경우 시험장 학교 내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지역의 권역별 지정학교에서 따로 치릅니다.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대전은 성모병원, 충남에선 천안과 공주 등 4개 의료원 병원 내 시험실에서 따로 치릅니다. 수험생 가족분들도 소모임을 자제하는 등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수험생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길 바랍니다. 올해 대전에선 15,600여 명, 세종 4,100여 명, 충남 16,700여 명이 위드 코로나 수능을 치를 예정입니다. 교육당국은 비록 거리 두기가 완화됐지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시험장 앞에서의 단체 응원은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최근 대전 둔산동 일대에서 현수막 30여 개를 갈기갈기 찢어 훼손한 정체불명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분양 광고부터 정치 광고 현수막까지 신고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만 노렸는데 이 남성의 행위 역시 불법이어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 현수막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나무에 걸린 현수막은 힘없이 떨어졌고 다리 난간에 설치된 67개의 현수막은 약속이라는 듯 한쪽 끝만 잘려 인도에 널브러졌습니다. 최근 대전 둔산동 일대에서 철거 대상인 불법 현수막만을 노리고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훼손된 불법 현수막은 모두 30여 개에 이릅니다. A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보행 중 불법 현수막에 걸려 다친 뒤 앙심을 품고 새벽 시간 주거지 일대의 불법 현수막 등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물스럽게 찢어 도시 미관은 물론 잔해물로 2차 사고의 우려까지 있어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재물손괴죄를 적용했습니다. 설사 철거 대상인 불법 현수막을 A씨와 달리 깔끔하게 제거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개인이 임의로 뜯어낼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제거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지자체 관계자들은 자의적인 훼손 대신 관할구청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전담팀이 오전 오후 현수막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수거보상제 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들은 불법 현수막 제거 전담팀을 주 7일씩 운영하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시물을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강제로 재우려 압박하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54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관련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48살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용두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하늘채 L센트로가 올 들어 대전 지역 최고 청약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어제 대전 하늘채 L센트로 1순위 청약 결과 151가구 모집에 7,060명이 몰려 평균 46.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올해 대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8가구를 모집하는 84제곱미터 A타입은 30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는 도시철도 1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예정된 더블 역세권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락세가 이어지는 세종의 집값이 신규 입주 물량 증가와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 등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 들어 하락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세종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9%포인트 확대된 0.1% 하락하며 7월 넷째 주 이후 16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과 충남은 전주 대비 각각 0.18%와 0.29%씩 올랐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달라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풍철까지 맞물리면서 가을 관광지가 많은 아산시를 찾는 관광객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아산의 주요 관광 명소 모습을 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춘 가을을 맞은 아산시 곡교천변. 2km의 긴 길을 따라 황금색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란 단풍을 밟으며 만추를 흠뻑 만끽하는 나들이객들의 웃음소리가 만발하는 가운데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느라 바쁘기만 합니다. 여전히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밝은 표정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매일 집에만 갇혀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힐링되는 것 같아서 더욱더 기분이 좋고요. 전국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로 수령 50년 이상 아름드리 은행나무 350여 그루가 사시사철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지난해 취소됐던 축제와 문화행사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현충사 야간 개장 축제가 재개되면서 내일부터 사흘간 현충사에서 낭만적인 공연과 다양한 조형물이 전시되며 코로나19의 상처를 치유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선사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적이 끊기다시피 했던 아산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 관광지도 침체를 벗어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워터파크와 대형 숙박시설을 갖춘 도고의 온천시설에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방문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치유와 체험을 제공하는 아산 지역 명소들이 안심 관광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세현 아산시장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봤듯이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아산시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문화, 체육 행사들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 은행나무길은 우리 아산의 자랑이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로 선정된 곳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단풍이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 위치한 현충사에서 내일부터 야간 개장을 합니다. 많은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을밤에 그 현충사의 정취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아산의 가을 즐기시면 좋겠고요. 이제 민선 7기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번 민선 7기 동안 아산에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예, 우선 50만 자족 도시를 위한 양적 성장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12개 산업단지를 준비했는데 여의도 면적이 한 3.5배 정도입니다. 또 많은 인구가 그 편안한 정주 여건을 갖기 위한 14개의 도시개발 사업도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들을 유치했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 1천억 투자 유치를 발표한 후에 많은 기업들이 아산에 투자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1개 기업이 저희 아산에 투자 유치를 결정했고요. 올해는 벌써 38개 기업이 저희와 투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민선 7기 동안에 64개 기업 한 1조 7천억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고요. 특히 지난 9월 달에는 탕정 일반산업단지의 외투 지역이 지정되면서 세계 인류를 다투는 에드워드 코리아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생산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도권 전철 아산 탕정역 개통 소식이 이제 들려왔는데 이 단순히 전철역 하나가 생긴 게 아니고 이제 아산시 입장에서는 좀 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0월 30일 날 우리 아산의 수도권 전철역 5번째 역 탕정역이 개통됐습니다. 탕정역은 중부권의 최대 신도시인 아산 탕정 신도시의 관문역입니다. 탕정 신도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메모드급 신도시 108만 평 규모고요. 이곳에 2027년도에 완공이 돼서 준공이 되면 2만 3천 세대, 한 5만여 명의 어떤 인구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구축됐던 아산 배방지구와 합쳐지면 한 10만 정도의 인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것이고요. 이곳에 특히 그 KTX 천안 아산역 R&D 집적지구라든가 강소연구개발특구, 또 자동차연구소, R&D 캠퍼스 등이 입지 예정이 돼 있어서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탕정역 개통으로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입주 기업들의 편의성도 더 높아질 텐데요. 사실 아산이 참 기업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아산은 수도권에 연접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교통 물류망이 아주 유리합니다. 기존의 그 경부선 철도라든가 경부고속도로, KTX 천안 아산역이 구축돼 있고요. 현재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인주 IC, 신창 IC가 지금 계획돼 있고요. 서해선 복선철도도 지금 인주 역사가 지금 그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연결하는 천안 아산 당진 고속도로가 내년도에 천안 아산 구간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산업단지와 또 양질의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업이 투자처를 결정하면 입지 선택부터 공장 설립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산이 최고의 투자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도시 아산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교 언론인 클럽은 여성 기업인인 신신자 회장이 언론인 자녀 장학금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지역 언론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기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행자가 넘어지는 순간을 인공지능으로 감지해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체에 부착된 센서로 무게중심이 바뀌는 것을 분석해 최초 균형을 잃은 시점부터 낙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보조기구나 의류 등에 적용하면 낙상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에어백을 펼쳐서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오는 19일 저녁에 펼쳐집니다. 천문연구원은 19일 16시 18분 24초에 달의 일부분이 가려지기 시작하고 18시 2분 54초에 최대식을 거쳐 19시 47분 24초까지 부분 월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달이 17시 16분에 뜨기 때문에 실제 관측은 월출 이후 시점부터 가능하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회계사 A씨의 배임 방조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백 전 장관 등 재판에 병합했습니다. 한수원은 당시 A씨가 속한 회계법인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겼는데 A씨는 2018년 5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을 1,700억 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에는 200억 원대로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해 한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석장리 박물관 구석기 교육원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25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지상 1층 벙커 형태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구석기 교육원에는 영상교육실과 뗀석기 실험실 등이 들어서며 국내외 선사 박물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구석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아카이빙도 구축됩니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은 1964년 주먹도끼 등 뗀석기가 출토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문화 존재를 입증했으며 지난 1990년 국가사적 제334호로 지정됐습니다. 대전시는 도안 아이파크시티 1, 2단지 2,500여 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내일부터 706번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 경유한다고 밝혔습니다.